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수확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농사를 져도 하면 뭐 양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봐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농사를 한 글쎄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쯤에 수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겠죠.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가뭄도 올 수도 있고요. 장마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면서 장기간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또 극대화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손실이 날 때도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 얘기를 드린 이유 중 하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회전율이 좋잖아요. 분기별로, 계절별로 시즈널 상품을 또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나가는지 그건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보통 QOQ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QOQ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듬을 타고 다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분야 이런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원인이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2차전지 관련된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수산화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셀업체하고 우리 그 소재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원가 연동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있던 재고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특히 뭐 양극재 업체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음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의 하락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을 유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반대로 좀 비싸지면 가격 경쟁력이 좀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들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탄산리튬 가격도 동시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조금 상승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당장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 사실 팩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미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크게 예를 들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고량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어쨌든 수산화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이 동시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께서 공매도 관련돼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공매도 물량이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냐?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적어도 3월 달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반기에 1분기 정도쯤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아니 그 피나는 전쟁에 여러분들이 왜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자가 된다고 해서 그런 업사이드로 많이 갈 확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6월 달부터 있었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분기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 버린 겁니다. 지금 차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재고량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보통 최소 3개월 정도 분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가격은 기존에 있던 비싼 가격에 수입했던 원자재들을 리튬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앞으로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 단가를.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자, P와 Q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주가의 상승 여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재고가 털어내는 그런 과정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최소한 3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가 불거진 게 뭐지 이번 달부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7월부터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에 의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 일종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팩트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안 좋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 후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공장 제조 이러한 설비들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일회성 비용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됩니다. 전혀 안 털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주가의 상승폭을 가져갈 만한 그러니까 회계 장부성으로 QOQ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예를 들면 야 이걸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내년도 저는 뭐 1월, 2월쯤 돼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뭐 일단 공장 증설에 대한 내역하고 과열 그러니까 오버슈트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좀 휴가 가면서 이렇게 좀 체크해 보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수산화 리튬 가격과 탄산 리튬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의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반기는 조금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매도 전쟁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승자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업사이드로 수익을 낼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선수들은 절대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그럼 앞으로 업사이드로 갈 만한 곳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차 전지만큼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결국은 IT, 하드웨어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관련돼서 삼성전자하고 애플 향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OLED 분야도 상당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OLED 패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전장용부터 해서 또 애플 관련돼선 지금 아이패드도 그렇고요. 맥북도 그렇고요. 대부분 OLED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 리오프닝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주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참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곧 IT 하드웨어 쪽에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전지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처럼 전반기처럼 쭉쭉쭉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낮은 구간에서 밑단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녀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남아있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 건 IT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쪽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런 쪽 리포트를 제가 앞으로 많이 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의학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 이런 쪽 이야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관련 쪽도 지금 낮은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합병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셀트리온은 15만 원 이선에서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낮게 낮은 구간에 매수해 놓고 다음번 포지션을 봐야 되는 것들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땐 합병하고 나서 더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포지션을 좀 해두는 것이 우리가 하반기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이슈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워런 버핏이나 여러 구간에서 보면 단기 채권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반기 구간 가는 동안은 단기 채권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이유 중에는 유동성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앞으로 금리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일 거예요. 뭐 상고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걸 뭐 예측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예측해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수 예측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마무리해 드리면 2차전지 분야는 올해는 좀 이미 물 건너갔다. 왜? 뭐 재고 물량도 있고요. 수산화리튬 가격 하락도 존재하고 탄산리튬 가격도 동시에 하락해서 P와 Q가 동시에 빠지고 하반기 가게 되면 4분기 말 정도 가면 일회성 비용 털어내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진 않다. 자리만 잡아줘도 상당히 크게 잘한 거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나타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업사이드로 그럼 장기적으로 안 좋냐? 장기적으로 저도 아직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당장 P와 Q가 빠지는 부분은 주가의 업사이드로 가는 걸 크게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차 전지가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바로 IT,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리포트를 꾸준히 넣어드릴 거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지금 포지션을 해놨다고 하면 남은 게 몇 개 없습니다. 낮은 구간에 매수할 만한 것들이 몇 개 남지 않아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데 기본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제약 바이오는 좀 손 안 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캐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채권 분야인데 이쪽 부분에서 금리가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다. 그쪽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절대 손해보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단기 채권을 투자했다는 것은 단기 채권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단기 채권을 매수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격 차이까지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보세요.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다. 이자도 받고 가격 상승분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사실은 어저께 JP 모건 리포트하고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제가 참고해 봤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리포트를 또 걔들은 또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시장은 선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아마도 단기 금리가 상당히 크게 낮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면서 단기 채권을 보유한 6개월짜리 채권을 보유하고 이상 보유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왕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짜리 채권을 지금 높은 금리에 매수해 두시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 포인트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와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정도 시장으로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포커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늘 멤버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